네,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자유공화당 쪽의 그런 그 후보 단일화 요구를 가볍게 묵살하고 거의 투명 인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사정 좀 살펴보면서요, 말씀 여쭈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많이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의 삶은 우한 코로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우한 코로나 얘기 잠깐 또 드릴게요. 우리 지금 5천 명 가볍게 넘어서 이제 6천 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누적 총 확진자 대비 일일 증가율이 다행스럽게도 10% 초반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막 40%, 50%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그 초기에, 그러니까 1월 22일이 우리 국내 환자가 처음 발생한 날인데 1월 22일에서부터 약 한 달 동안 평균 그 누적 총 확진자 대비 일일 증가율이 1.2에서 1.3 사이예요. 그러니까 20%에서 30%입니다. 복리의자로 매일.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5천여 명 대비 하루에 한 500여 명 증가하니까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 10% 초반대로 이제 11%, 12%로 주저앉은 겁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중국을 보죠. 중국은 세계에서 누적 총 확진자 대비 일일 증가율이 제일 낮습니다. 8만 명 대비 100여 명밖에 증가 안 하고 있습니다. 0.2%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150명 대비 2명 증가했습니다. 이건 1.7%입니다. 즉 퍼센티지로 보면 중국은 미국의 8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의 8분의 1, 우리의 몇 분의 1이냐? 우리의 10분의 1, 우리의 50분의 1입니다. 중국 엄청나게 좋은 나라죠. 이 숫자대로라면. 저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모든 사람들이 중국의 통계에 대해서 정말로 화가 나면서도 분노하면서도 비웃게 되죠. 화가 나고 분노하는 거는 이 인류 모두에게 관계된 그런 통계인데 저런 통계를 지금까지도 감추고 있냐. 거기서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고 뭐 저 따위 체제가 있어 라고 비웃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제일 큰 공신은 우리 한국인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위생 수준,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가지고도 한 번 두들겨 맞으니까 중국인들 입국을 차단 못하니까 10% 초반대, 조금 전까지는 30%, 40% 일일 증가율이. 그러니까 누적 총 확진자 대비. 그리고 초기 한 40여일은 30일 정도는 한 6, 7% 이렇게 증가했던 겁니다. 한국이. 그러니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이게 중국이 이 정도로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0.5% 이하입니다. 달성 가능합니다. 여기서 특히 우리가 어떤 거를 해야 되냐. 일단 사람을 만났을 때 거리를 두고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좀 널찍하게 테이블을 앉아서. 제가 한 10명 남짓한 사람들께 이제 가끔 실내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거나 10명 상대로 이렇게 소규모 강연으로 줄였어요. 혹은 안내를 하거나 저희 지역 모임이 있을 때. 그때 제가 이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런 도구 다 들고 가고 여기 또 알코올 티슈까지 다 들고 가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일부러 지하가 아닌 지상층에 넓은 곳을, 그래서 사람 꽉 차 앉으면 7, 80명 앉는데 실제 앉은 거는 한 10명 앉게, 그런 곳을 제가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커피숍보다도 더 안전하죠. 사람이 뜨문뜨문, 예를 들어서 돌잔치하는, 요새 돌잔치들 안 하니까 돌잔치하는 데들, 이런 데들이 싸게 빌려줘요. 아무 음식도 안 먹어도 되고 장소만 사용하는데 뭐 한 30만 원만 주면 되니까 저희 이제 단체에서 돈을 많이 보태고 또 참여하신 분들이 한 돈만 원씩 각출하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 100명 앉는 방에 한 10명, 12명 앉으니까
널찍널찍하게 앉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찬찌개 전골을 따로 먹어야 됩니다. 이걸 습관화해야 됩니다. 이게 친구 사이에, 부부 사이에 이거 하기 시작하면 좀 벽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왜 해야 되냐? 가까운 사람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이런 알코올 스프레이, 이거 이제 갖고 다니시면서 항상 뿌리고, 손에도 이렇게 항상 뿌리고, 손이 좀 거칠어져요. 근데 지금 손 거칠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장갑,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저는 철물점 넌슬립 장갑을 쓰는데 그 고무 코팅 잘 되어 있는 거, 그건 지나가다가 손 소독제 있으면, 세정제 있으면 장갑 낀 채로 막 해갖고 이렇게 비빕니다. 또 이런 마스크 이런 걸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청년층, 건강층, 그리고 무증상층, 이 청년이나 건강한 분들의 상당수는 증상을 못 느끼고 넘어가거든요. 열도 안 오르고 넘어간다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게 전염이 된단 말이죠. 이분들이 특별히 주의해 주셔야 돼요. 청소년 포함해서. 그래야 연세 드신 분, 또 당뇨 있으신 분, 그 다음에 폐나 심장에 기저질환이 계신 분이 타격을 안 봅니다. 본인은 사실 저만 해도 제가 뭐 과신인지 몰라도 그렇게 크게 완전히 폐인이 되거나 건강을 크게 상할 정도로 아플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그 같이 일하는 스태프 멤버들도 다 젊고 그 우리 사무실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야, 우리는 괜찮을지 몰라. 그냥 지나갈지 몰라. 근데 우리가 만나 뵙는 분들이 고령층이 많은데 우리가 전달자가 되면 안 되지 않냐. 건강하신 분들, 젊으신 분들 특히 내가 전달자가 되지는 않겠다. 나는 타격 덜 입겠지만 내가 최소한 전달자가 되지는 않겠다. 이런 마음을 좀 다 같이 가지셔서 우리 한번 이 우한 코로나 일일 누적 증가율을 0.5%까지 낮춰보자고요. 그럼 경제가 살아납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고요. 문재인이가 마스크를 배때기로 중국에 보냈던 말든 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건강과 우리의 국가와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사회를 지키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이제 우한 코로나 얘기했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미래통합당이 이제 그 자유공화당을 취급하는 방식을 보면 이게 거의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황교안은 통합공천을 지분 요구로 프레이밍을 했습니다. 황교안의 말을 고스란히 옮기겠습니다. 이 사람 코맹맹이 소리 하니까 제가 코맹맹이 좀 할게요. 공천에 통합공천이라는 게 있습니까? 시스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공천을 논의하고 지금 저희 미래통합당 공천위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는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 자유우파 세력이 다 힘을 뭉쳐야 합니다. 자유우파와 중도를 포함하는 폭넓은 통합이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김무성, 유승민, 그 다음에 지금 그 계보에 들어가는 그 뱀의 목이라고 해당이 되는 사람들 줄줄이 끌어들여서 지금 공천 쭉 밀고 있는 게 누군데, 그래 놓고, 야, 너희 공천연대는 불가능하니까, 연합공천은 불가능하니까, 너희 다 무릎 꿇고 자유한국당에 들어와. 아니, 미래통합당에 들어와. 이 소리예요. 그냥 너희 해체해. 이 소리예요, 지금 이게.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황교안이. 김용호는 거기에 딱 또 박수를 잘 마주쳐 주겠죠. 이 사람 그 이슬람 그 전파가 그 자기의 인생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무슬림 사무총장까지 했던가 뭐 그런 분하고 참 잘 지내고 또 그런 분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 동로마 제국의 멸망을 그것도 원래 200년에 걸쳐서 멸망한 건데 다 망해 나자빠진 집의 마지막 순간을 또 상당히 또 이렇게 쓰는 그런 술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설도 쓰고 또 다른 소설은 안 썼어요. 유독 그 소설 하나만 썼어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김용호 이 사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공천 작업 중단 가능성에 대해 당 최고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없는데 우리가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공천이 권한 밖의 일입니다. 말인즉슨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짧게 제가 지금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천위원장이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얘기하면 되죠. 빙봉 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빙봉 치는 거죠. 최고위에서 결정하면 우리는 공천 중단하고 자유공화당과 통합을 연합공천을 얘기하겠다. 황교안은 연합공천이 어딨냐. 그냥 다 미래통합당으로 통합해라. 오케이, 통합하려고 보니까 이거 원수들이 잔뜩 들어있는데 당 통합이 어떻게 되냐고요. 문재인이라는 공동적을 무찌르기 위한 공천 통합은 가능하죠. 통합 공천은 가능해도 통합당은 불가능하다고요. 이미 당명도 통합이라고 박았네. 거기에 무슨 또 통합을 해.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자유공화당 이제 밟아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두 사람 얘기 보면.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밟혀서 돌아가시게 생겼네요. 자, 그러면 이들의 실체가 누구냐? 이 사람들이 막 오늘 발언 보고 막 황교안에 대해서 화를 내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막 이런 전화가 저한테 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황교안은 얼굴마담이야. 거기 오나는 조선중앙이야. 이 조선중앙은요, 자유시민의 각성과 조직화에 대해 엄청난 적의와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박근혜라든지 태극기는 극우 박삼으로 프레이밍을 합니다. 이게 조선중앙의 태도예요. 자기들이 이 사람들의 이제 그 작전사령부는 김무성, 유승민, 박형준이고요. 얼굴마담은 황교안, 김영호겠죠. 이들의 목표는 뭐냐? 야당을 장악해서, 즉 미래통합당을 장악해서 지금 장악했습니다. 중국 침몰, 분단 붕괴 이후에도 마르고 닳도록 조선중앙이 지배하는, 그리고 범털 정치인들이, 범털 국회의원들이 지배하는 과도지배 체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이들의 로망이죠. 이거를 보장해주는 그런 장치, 제도로서 헌법은 이원집정제 내지 의원내각제로 개편하는 것. 이것이 이들의 로망입니다. 이들이 지금 거의 후한무치할 정도로 막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저거 저대로 잘 못 갑니다, 지금. 저거 저대로 잘 못 가요. 굉장히 후한무치하게 밀어붙인 건데, 요새 지금 미래통합당 공천 내용 보면요. 전부 뭐 김세연과 뭐 안면이는, 김세연은 결국은 거기 아까 말씀드린 작전사령부의 바로 아랫단에 있는 친구라고요. 다 그쪽 인맥들이에요. 전부 지금 공천, 뭐 전략공천 들이박히고 하는 것들 보면. 그래서 이게 반발이 세서요.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저들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냐. 굉장히 무리한 수를 두거든요. 오늘 황교안이 저런 말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말은 상대방을 지분 싸움하는 놈 이렇게 규정하는 게 아니라 선거구마다 다 좋은 분들이 이런 정치적인 그런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자유공화당의 그 뜨거운 민초에너지를 우리가 존중을 한다. 그래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겠다. 뭐 이 정도로 한 자락 깔아야 되는데 지금 말은 딱 나 대화 안 해 이 소리죠. 실제적인 의미는 나 대화 안 해 이 소리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후한무치할 정도로 밀어붙이냐? 화급해서 그렇습니다. 화급한 이유는요. 세 가지입니다. 제가 두 가지밖에 안 적었는데 스페이스가 없어서. 우선 첫째는 중국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통합당의 조선중앙, 오나인 조선중앙, 그들이 대표하는 그 대한민국 상류층 기득권 세력은 미중 사이에 박쥐놀이를 하는 것.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런 것을 어떤 기본 프레임으로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그 수명이 이제 다 했죠. 특히 우한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중국 침몰의 속도가 더욱더 빨라집니다. 두 번째는 미국 글로벌리스트의 침몰입니다. 우리나라 이른바
이제 보수 상류층, 조선중앙이 이끄는 그 집단이 실제로는 미국의 민주당, 글로벌리스트 진영하고 가깝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그 뭐 특별히 가까운 사이는 아니죠. 그러나 그쪽과 이제 이 지식 영역에서 가깝죠. 지난 50년 동안 미국도 글로벌리스트, PC 이쪽이 지식 사회를 지배해 왔기 때문에 그건 지금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 CNN 이거 보면 뻔뻔한 거죠. 이른바 엘리트 미디어, 미국 사회 엘리트 지식인들이 다 그쪽으로 쏠려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하고 들어온 한국의 지식층도 그물을 먹어 있다고요. 물론 그건 기저에 깔려 있죠. 기저에 깔려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급속하게 가까워진 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입장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글로벌리스트, 미국의 친중 PC 좌파, 이들은 박 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였었어요. 그래서 제 책, 이 탄핵 다이제스트에도 썼지만 이들이 거기 미국의 친중 PC 좌파가 실제로는 박근혜 탄핵의 최종 배후 세력이다. 이거랑 입장이 같단 말이에요. 조선중앙이. 근데 자기들과 그런 정치적 연대 관계를 맺어왔던 그 미국 글로벌리스트, 미국 민주당, 미국 PC 좌파가 지금 몰락하고 있거든요. 올해 몰락할 겁니다. 올해 말이 되면 완전히 몰락할 거예요. 트럼프가 기록적인 대승을 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중국군 떨어졌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미국군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자들은 영구분단 체제를 선호하거든요. 이런 분단이 붕괴하면요, 대한민국 정치가 완전히 근본부터 바뀌게 돼요. 따라서 힐러리 클린턴이 얘기했듯이 북한에 적당하게 적대적 세력이 존재하고 그것과 적당한 긴장 관계가 유지되는, 그래서 쉽게 우파 노름, 쉽게 보수 노름을 하고 그것을 내세워서 집토끼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집토끼 개돼지로 타락시키고 그것을 조작하고 쪼물락거리고 이런 게임에 능숙한 자들이에요. 이 조선중앙 그리고 김무성, 유승민 이런 자들이. 김무성 보세요. 딱 분위기 돌아가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그게 2012년 12월경일 겁니다. 11월 말 후보 막바지에 김무성 뭐라 그랬는데요. 광우병 때 공권력으로 쓸어버려야 했습니다. 누가 들으면 극우죠. 아니 속아서 나온 사람들을 장갑차 곤봉으로 때려잡아 방패로 찍고, 어이 김무성이 당신 얘기해봐. 거기 나온 사람들이 원단 빨갱이야? 대부분이 속아서 나온 거지. 그걸 방패로 머리 찍어서 두개골을 뇌수를 저기 길바닥에 흥건하게 만들고. 왜냐? 그 발언 전에 노무현 때 방패로 찍어서 사람 3명 죽었잖아요. 경찰관도 다치고. 물론 저 그 얘기 아니야. 공권력으로 쓸어버린다는 건. 경찰 버스를 밀어버리고. 이 자들은요, 분위기 싹 돌아가는 것 같으면요, 그냥 극우 흉내를 냅니다. 그냥 나 원래 우파, 나 원래 보수. 가관이죠. 김무성이 그 발언해가지고 그때 표 한 200만 표, 300만 표 날아갈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김재하 선배, 미친 소리라고 김재하 선배 그때 그 얘기해서 그거 빌려가지고 제가 바로 그냥 바로 진압을 했죠. 저 섬찟하더라고요. 그 말 하는데. 저도 굉장히 전투적인 사람이고, 뭐 항상 뭐, 오늘도 또 조금 이따 말씀드려요. 오늘도 어디서 또 조사하러 또, 요새 조사받을 일이 이렇게 많어? 견제고 엄청 들어옵니다. 아무튼. 하지만 그건 그거고, 제가 성정이 전투적이고 성정이 사나운 거하고 정치적 노선의 판단에 있어서 사람이 어떤 상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광우병 때 거기 나온 사람들의 7, 80%는 속아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왜 속았냐? 우리의 지식층이 취약하니까. 그때 의사들이 가운 입고서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완전히 낭설입니다. 어떻게 청산가리를 차라리 먹겠다는 그런 그건을 합니까? 뇌구멍 송송턱 같은 소리를 합니까? 라고 의사들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지식층들이 거의 안 움직였다고요. 그냥 그건 정부가 알아서 할 일. 우리 지식층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오히려. 지금 정교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그건 2020년이죠. 2016년, 15년 때요.
어떤 시민사회단체가 무슨 성명 발표할 때 교수 이름 200명만 올릴 수 있으면 그 시민단체는 이 바닥에서 제일 영향력이 강합니다. 그게 시대정신그룹이었습니다. 그때는 200명 이름 올리기도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지금은 6,000명, 7,000명이 이름 올리잖아요. 지금 이제 지식층 각성이 시작된 거예요. 자, 지식층이 약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자들이 사람들을 집토끼 개돼지로 만들어서 쪼물락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영구분단 체제 아래서. 그래서 이자들은 우선 첫째, 중국이라는 끈이 떨어졌고, 둘째, 미국 글로벌리스트, 미국 피스좌파, 미국 민주당 끈이 떨어졌고, 셋째, 영구분단 끈이 떨어졌다고요. 이 김일성 영생교가 막장 위기에 몰려 있다고요. 김여정이까지 나서서 문재인 정부를 욕을 하잖아요. 겁먹은 개다. 말을 이제 조심하라고. 문재인은 겁먹은 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남조선이 겁먹은 개다. 완벽하게 바보스럽다. 특히 이제 북한이 요즘 초조한 거는 중국의 문팔육과 직거래하는 수준이 높아진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이제 여기 정부가 만약에 하다못해 MB 정부 정도만 돼도 이게 문팔육 같이 그렇게 난잡한 짓은 안 하니까 국가 반역행위 같은 짓은 안 하잖아요. 뭐 탈원전, 뭐 북한을 관통하는 러시아 가스 사용, 철도 연결, 뭐 이런 황당한 짓 막 퍼주려 그러고, 한강 하구원 막 허물라 그러고, 국방안보체제 막 허물라 그러고, 한전에 중국 기업을 입찰 자격을 주려 그러고, 이런 황당한 짓을 막 하니까 그런 짓은 안 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MB 때만 해도. 그럼 이제 중국은 북한이 레버리지로서 사용 가치가 있었다고요. 중국 입장에선. 지렛대로서 사용 가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용 가치가 없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질적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북한이 왜 문재인을 가끔씩 욕하고 왜 문재인 정부를 욕하냐, 그건 뭐냐면은 그 푸념이에요. 한국의 문팔육 정부가 완전히 종중이니까 4대주의잖아요. 4대 매국 행위를 중국에 대해서, 중국을 섬겨서 4대 매국 행위를 일삼고 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 북한의 중요성이 떨어지게 된다고요. 거기에 대한 반발이에요, 쟤들이. 자, 그래서 결국은 북한, 중국, 문팔육 이게 다 삐걱버걱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북한은 왜 내 몸값 떨어졌냐고 삐걱버걱거리고, 중국은 독일보기 하느라고 북한도 써먹기도 하고, 문팔육도 써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왼손 오른손 꽃놀이패 한다고 까불고 있지만, 꽃놀이패가 손 엉키면 작살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손 엉켰거든요. 문팔육은 겁없이 내가 황제폐하랑 직통 연결했으니까 나 이렇게 연결하면서 할 테니까 당신들은 잠깐 조용히 해. 이런 이제 하면서 또 스텝 꼬이고, 셋이 동상이몽이죠. 다 전부. 자, 이러한 상황이 저들의 실체입니다. 이 실체인데, 이 실체 속에서 이제 자유공화당이 뭐 할 거냐. 자유공화당이 뭐 할 거냐. 옵션. 냉정하게 말하면요. 전제1, 중국 침몰 가속화되고 한국 경제 침몰 가속화되겠죠. 10만, 20만 명이 감염되는데 이제 총선 때 6자리 숫자 갈 거라고 보거든요. 전제는 하루에 누적 확진자의 10%가 증가한다. 지금까지는 아직 그 선 내려간 적이 없어요. 하루에 누적 확진자의 10%가 증가한다. 1.1를 가정했을 때 21만 명입니다. 지금 현재는 10한 2, 3% 된다고 봐요. 평균에서 보면 요새 2, 3일 사이 추세가. 그러면은 21만 명 감염되고, 이게 좀 낮아지면은, 다행히 좀 낮아지면 좀 더 떨어지겠죠. 6자리 숫자, 이책저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명대에서 사망자도 속출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총선이 치러지는 거예요. 전제 3은 뭐냐? 북한의 막장 상태에 이르는 마비가 가속화된다. 지금 북한 증상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증상이에요. 여기 이제 우한 코로나까지 엎친 데 덮쳐가지고, 근데 옛날같이
그냥 배급에 길들여진 그러한 인민이라면, 주민이 배급 인민이라면은, 배급받는 인민이라면 그냥 멍청히 앉아 있다가 죽어요. 배급 때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 고난의 행군 300만 대 이런 거예요, 과정이. 아유, 오늘 배급 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내일은 나온대요. 내일 가면. 아, 오늘도 오다가 막혔다는데 저기까지 와 있대요. 근데 오늘 못 나온대. 모레 나온대. 모레 가면 아, 오늘도 못 나온대. 그렇게 나온대. 그렇게 해서 3, 4일 가면요. 그 다음에는 저항을 못 해요. 왜냐?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저항을 못 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병이 덮치죠. 열이 오르고. 그렇게 해서 300만 명이 쓰러져 간 거예요. 그때. 만성 영양실조 상태 되고. 그게 언제냐? 90년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몇 년 전, 20몇 년 전, 23, 4년, 22, 3년 전 얘기예요. 그게. 지금은 안 그렇다고요. 다 눈이 그냥 바짝바짝바짝 돌아가서 전부 암시장에서 먹고 살아요. 자, 이런 사람들한테 국경이 통제가 강화되고 우한 코로나가 번져가지고 픽픽 쓰러져 가고 이쪽 외부 정보를 이래저래 입수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 상황이 닥치면 이게 상황이 이게 제어 가능하겠냐고. 이게 제어 불가능하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북한의 막장마비가 굉장히 가속화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총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공화당의 옵션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전면전이죠. 다수 지역구에 독자 출마하고 비례 출마하죠. 제가 보기에 이게 별로 안 좋은 수로 보여요. 이게. 왜냐? 완전히 프레이밍 당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도 안 따르는 또라이들. 뭐 이렇게 해서 프레이밍 당해요, 저게. 그 다음에 그거랑 정반대는 뭐냐? 전면 양보죠. 비례만 하고. 그래, 너희가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해줘. 오케이. 우리 투명인간 맞아, 임마. 그래. 너희 눈에는 우리 투명인간이지.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우파다. 우리는 국민 여러분, 우리를 찍어주세요 하고 비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면전이냐, 전면 양보냐. 전면 전쟁이냐, 전면 양보냐. 저는 이 이란보다는 차라리 사만이 낫다고 보는데 사만보다는 이안이 낫다고 봐요. 저건 부분 전쟁입니다. 뱀목 지역구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뱀목은 저 작전사령부인 김무성, 유승민, 박형준으로부터 전략적 오더를 직접 받거나 혹은 전략적 소통을 하는 자들. 제가 짐작하기엔 김용태, 정태근, 하태경 이런 뱀목에 해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 좀 좁혀서 보면 한 10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전국적으로. 10명 안팎. 여기에만 대항마 출마를 하고 나머지는 비례에 집중하죠. 그리고 국민들한테 뭐라 그러냐. 박 대통령 말씀도 있고 해서 우리는 다 양보했다. 그러나 이 사안이 사탄파에 의해서 국가가 작살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탄파들이 겉으로 보면 뒤로 좀 물러서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김성태 김무성, 유승민 이렇게 겉으로 보면 뒤로 물러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저기가 작전사령부를 형성해서 배후로 장악을 하고 있다. 왜냐? 사탄파 언어가 조선 중앙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장악선에 해당하는 길목을 저희가 차단하겠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한여학교 선거구에서는 대항마를 출격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구 한 10개 안팎에 독자 출마하고 나머지는 그러나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거꾸로 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지역구에서는 더욱더 열심히 미래통합당을 찍으시고 비례에서는 반드시 자유공화당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죠. 전 그래서 부분전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평소에 제 지론이었습니다. 저희가 자유시민 네트워크가 아직 형성이 덜 돼 있고 신앙인들의 움직임이 아직 성숙이 덜 돼 있고 지식층의 움직임이 성숙이 덜 돼 있고 또 그 당시에 자유통일당, 그 당시에 우리공화당의 당원의 역량과 외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분전을 할 수밖에 없다. 부분 유격전. 그래서 전면 정규전이냐 아니면 전면 양보냐 부분 유격전이냐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공화당은 선택하십시오. 선택은 자유인데 선택에 따른 대가와 그것은 피할 수가 없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길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뭐 할 거냐? 저는 자유공화당은 아니고요. 저는 그냥 시민이죠. 우리는 뭐 할 거냐? 이게 이제 전체로 보면 사방진지가 구축돼야 돼요. 사방진지. 기둥이 4개가 박혀야 됩니다. 동서남북. 하나가 그냥 NGO 시민 영역이 있습니다. 자유시민 영역. 두 번째가 지식인 운동 영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기독교 신앙인 운동 영역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자유공화당 당원들의 운동 영역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영역에서 빵빵하게 주춧돌이 놓여지고 하늘 우둠지를 찌를 것 같은 그러한 쭉쭉 뻗은 기둥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4개 진지 각각이 각 부문이 독립돼 있으면서도 동시에 부문 사이의 연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독립과 연대. 그래서 4.15 총선을 거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방진지가 이렇게 제대로 구축돼야 된다. 그래서 선거구별 최소 한 1,000명 정도 네트워크가 너나들이 하면서 형님 동생 아우 뭐 이러면서 엮여야 돼요. 선거구별 한 1,000명 엮이면 지금도요 선거구별로 해서 평균 100여 명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두 당의 지금 자유통일당 계보는 당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엊그저께 숫자 기준으로 두 당의 진성당원이 합치면은 책임당원이 합쳐 6만 명이에요. 그러면 선거구별로 한 300명씩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3배수 그냥 늘어요. 야, 태극기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투쟁해 왔는데 미래통합당 다시 조선중앙이 온화가 되고 그 꼴 보기 싫은 김무성, 유승민 이들이 장악한 당이 돼버렸다. 그런데 문재인은 거꾸로 때려야 되겠으니까 그래 미래통합당 찍어주자. 그래 징글맞게 찍어주자. 막 저기 부뚜껑을 2번 찍었으면 2번이라도 찍고 싶은 심정으로 찍자. 단 비례는 전부 자유공화당 가자. 그래서 이것들 군기 잡아야겠다. 이거 도저히 난 잡혀서 이 꼴 더 이상 못 두고 보겠다. 이러한 그 명분을 갖고 또 공명선거를 지켜내서 표도둑질 막아내자. 사전투표 표도둑질 막아내자. 이거 제도 자체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가지고 언제 어디서 뒤통수 맞을지 모르겠다. 부재자가 아니라면 사전투표하지 말자. 그리고 선거일날 다 나가서 투표하자. 그러한 자유시민 NGO 네트워크가 극대화됩니다. 두 번째는 지식인 운동 역량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지식인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비평과 비판입니다. 교육, 사상, 사회, 정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식인 풍토 내부에 대한 비판, 반성. 이게 지식인 운동이죠. 네 번째는 신앙인의 종교계의 거대한 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형제 자매들 간에 평화스럽고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사회정치적 말은 하지 마세요. 이게 이때까지 교회 분위기 안에 지배적인 목사님이 조금 사회정치적 발언 하려고 그러면 장로란 자가 목사님 왜 그런 말 합니까? 하고 대들잖아. 종교계에 거대한 각성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자유공화당이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이건 결국 당원이에요. 당원이 정치적 교양과 활동 역량이 강화돼야 되고요. 선거 결과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뭐 좀 부족하더라도 이 당원이 빵빵하면요. 저쪽에서 탈당하고 이쪽으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당원이 빵빵하면. 다음번 선거 때 여기 올라타면 될 것 같으니까. 무주공산인데 와서 주요 멤버 하겠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포섭을 해서 끌어들이던. 그래서 결국은 선거에서 비례로 수십 석 먹고 한 뭐 15석 이상 먹고 포섭해서 또 한 6, 7명 더 하고 그렇게 해서 빵빵하게 가야죠. 원내 돌파하면 대성공입니다. 4.15 때. 그리고 원내 돌파와 별개로 당원들이 정치 교양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사방진지 가장 사방 네 개의 방인데 그 중에 한 축인 그 공명선거지원단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사전투표 굉장히 그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허점 많은 투표인데요. 제가 투표하지 말자가 아니라 사전투표는 원래 부재자의 투표고 자기들 공문도 그래요. 작년 부재자를 위한 투표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구멍이 많이 뚫려 있으니까 본투표하자. 제 말 항상 그랬잖아요. 사전투표에 이러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 항상 이 말 했죠. 쿨하게 했는데 그거가 선거자유 침해 혐의가 있다고 저보고 선관위에서 출두하래요. 황당해서. 그래서 그럼 전화로 해서 그러지 마시고 그쪽에서 판단하는 저의 법률적 혐의점을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 변호사가 제 출두를 어레인지를 해서 변호사랑 같이 출두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투표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사전투표 부재자가 아니라면 사전투표하지 말자. 그리고 선거일에 제대로 투표하자. 이 얘기가 어떻게 선거 자유의 침해야? 선관위의 권위의 침해겠지. 말은 똑바로 하셔야지. 제3회 탈출 800몇 탄이 뭐 그랬대요. 선관위 분들 이거 보시면 잘 보세요. 선관위 권위의 침해지 선거 자유 침해한 적 없습니다. 저는 투표하지 말자는 소리 안 했고요. 전자개표기 다 못 믿겠다는 소리 한 적도 없고요. 전자개표기는 믿든 못 믿든 후보자가 어필하면은 부분 혹은 전체에 대해서 수개표 검증할 수 있는데 뭐 포인트도 명확하고 대응 방법도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는 안 해. 사전투표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단 말이에요. 제도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니까 선관위도 유리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관리 못해가지고 개고생하고 있는 건 내가 아는데 뻔히 사전투표자 수가 줄어들고 본투표 선거일 날 투표하는 사람 수가 많아지면 선관위 업무도 좋아지겠구만. 자, 이 소리가 선거 자유 침해냐고. 유튜브에서 한 게. 유튜브에서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다. 이 얘기를 참고해서 야, 선관위 참 대단하네. 대단합니다. 근데 잘못 짚으셨어. 저는 선관위가 그 출마자한테는 저승사자일지 몰라도 저같이 저는 앞으로도 출마할 생각 전혀 없거든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냥 소 닭 보는 관계인데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그래서 사전투표 구멍숭숭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치기 맞아내고 우리의 그 사전투표를 그 문제점이 많으니까 우리 본투표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 10,000원에 50권씩 하니까 많이들 사주시고 한 10여만 권 이상 팔았죠. 요새도 꾸준히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약이 올라서 이 스티커인데 스티커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 스티커 이렇게 붙이죠. 예. 또 여기도 붙여봤습니다. 예. 그리고 마스크에도 이렇게 붙이죠. 네. 원판이 워낙 별로 이쁘진 않아서 스티커 붙이니까 더 안 이뻐지네요. 그래서 흰색 바탕 100장, 투명 100장. 그래서 200장을 단돈 10,000원에 모시겠습니다. 물류비 포함입니다. 문자 주문해 주시고요. 온라인 주문 가능하고요. 단체형 벌크로 주문하시면 흰색 바탕 1,000장에 30,000원, 투명 1,000장에 32,000원 모십니다. 정말로 한 푼도 안 남습니다. 손해보죠. 왜냐면 여기저기 나눠준 거 있고 뭐하고 뭐 나중에 못 팔고 남은 거 있고 하니까 손해봐요. 이런 거 하면. 근데 다행히 저희 이렇게 그 단체 또 백모선의 탈출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손해 이렇게 각오하면서 일 저지르고 있어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42 정사각형 그 샌드위치 패널이에요. 이제 집회 못하니까 이거 몸 앞뒤로 붙이고 나가자 이거지. 혼자 혹은 옆에 친구랑 같이 둘이 마스크 다 쓰고 아까 이런 마스크 쓰시고 그리고 동네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재밌게 localized, individualized resistance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펼쳐지는 개인 단위의 저항을 해야 돼요. 그걸 일반화시켜버리면 게임 끝납니다. 중요한 건 개인이에요. 광화문에서 집단으로 모이는 것도 물론 굉장히 세로 보인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지만 어차피 못 모이는 거
근데 이거 돈이 좀 들어요. 왜냐? 저희가 폴리머 판에다가 그러니까 일종의 플라스틱인데 부들부들하면서도 적당하게 딱딱해요. 그래서 영구적입니다. 그래서 반영구적인 폴리머 판에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4피스예요. 저희가 10,000원은 받아야겠는데 왜냐면 물류비를 포함하니까 그러면 이제 물류비 이짝 저짝 떨고 나면은 물류비 관리비 떨고 나면은 6,000원 정도를 물건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걸 저희가 2벌 만들어 드리면 1,000원이 남아요. 그래서 그 1,000원어치를 차량용 스티커 4개를 드립니다. 2개인가 4개인가 이거 고칠 수 있어요. 예. 아무튼 차량용 스티커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막 적은 거예요. 이거 문자점은 010-3330-1142입니다. 첫 발송의 목표가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내지 목요일 먼저 주문해 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작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주문 이걸 봐서 저희가 제작을 지금부터 또 저희가 요번에 이건 좀 돈이 드는 거라 저희가 2,000벌밖에 주문 안 했거든요. 2,000벌밖에 주문 안 해서 뭐 미리미리 만약에 이게 쭉 돼간다. 자 그럼 실물 차면 무슨 모양이냐. 이게 참 모델이 좀 잘 나가는 좀 청년이 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 모델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모양입니다. 구멍숭숭 사전투표. 부재자가 아니라면 사전투표 후. 우리는 선거일에 투표한다. 선거일에 투표해서 표도둑질 막아내자. 모양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띠도 2020 코리아.com 공명선거지원단 그게 쭉 띠에 이쁘게 인쇄돼 있어요. 저 주황색 띠에. 그리고 이제 이게 좋은 점이 뭐냐? 일종의 부들부들한 책받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영구적이에요.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문재인 우한으로 가라. 중국인 입국 결사 반대. 이런 걸 혼자서 이렇게 쓰시거나 출력해서 딱 다르면은 출력소 가면 출력해 주잖아요. 큰 문방구 가면 칼라 출력해서 딱 다르시면 바로 다른 종류의 1인 시위 장비가 돼요. 1인 시위 장비 2사람용을 단돈 10,000원에 저 끈까지 이쁜 끈까지 해서 보내드려요. 물류비 포함이고요. 플러스 스티커 차량용 스티커 2장인가 4장도 보내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딱 6,000원어치 보내드리고 남은 4,000원 가지고 택배비 쓰고 취급비용 쓰고 포장비 쓰면은 그게 한 300원 씁니다. 저희가 3,300원 쓰고 나면 한 700원 남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저거 샘플로 누구한테 준 거 오다 가다 누구 뿌린 거 이런 거 해도 조금 손해 볼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10만 명이 저걸 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만 명이. 게임 끝납니다. 게임 끝납니다. 10만 명이 하면 게임 끝납니다. 저거. 그러니까 저거 뒷면은 흰판이에요. 당연히 뒷면은 비어있죠. 그러니까 어떤 날은 사료투표 하시고 뒷면은 자기 단체 넣은 거 다른 거 해서 또 하고. 그러니까 단체에서 사시면 따로 문자로 주세요. 단체인데 한 기백 개 사고 싶다. 그럼 물류비가 공통으로 딱 줄어드니까 가격이 훨씬 싸져요. 하나당 저희가 스티커 빼고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이 한 2,700-800원 정도에 지나지 않거든요. 하나당. 그러니까 그 5,000원에 한 벌꼴 드릴 수 있어요. 2벌. 10,000원에 거의 4벌꼴. 4벌은 조금 한 3.7벌꼴. 그러니까 한 5만 원만 보내주셔도 거의 20벌, 19벌 갈 거라고요. 그 웬만한 단체는 하나씩 쭉 나눠줄 수 있죠. 그리고 따로 출력해서 또 따로 이렇게 붙여서 쓰시죠. 단체 취향에 맞춰서. 우한 코로나가 휩쓸고 있을 때 우리 자유시민이 어떻게 우리의 주장을 사람들한테 알리겠냐. 저 흉악한 조선중앙이 지배하고 있는 환경 아래서.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일방적 독주가 진행되고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의 보이스를 알릴 거냐. 저거 5만 명, 10만 명이 차고 다닌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운동을 이제 과문에 모인 10,000명의 한 명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우리 동네에 나 혼자 혹은 나와 내 친구 둘 혹은 나와 내 친구와 친구 셋이 하는 그런 운동으로
바꿔내야 됩니다. 소규모 지역화, 개인화된 운동으로. 그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학 다이제스트. 네, 아까도 말씀드린 그 책입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15권에 1만 원 모십니다. 가끔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